자, 오늘 카메라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카메라에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릴 텐데, 제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오시면, 여기에 사진 관련 학습 자료 모음이라고 올려놨어요. 사진 관련 학습 자료 모음, 이렇게 요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돌아가나 볼까요? 혹시나 제가 지웠나? 있네요, 그대로. 이것도 있나요? 이것도 깨졌나요? 다운로드 되죠, 그렇죠? 다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 사진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자, 어려운 거를 좀 볼까요? 어려운 거.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노출, 빛의 양이 많다, 적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빛이 많이 들어오면 허해져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허해져요.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까매요. 여기는 빛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 빛이 적게 들어가서 검은 거라고. 밤하늘을 찍으면 어떻게 돼? 밤하늘을 찍으면 빛이 없으니까 검으니까 안 찍히지. 안 찍히니까 후레쉬가 뻥뻥 터지죠. 그렇죠? 예. 이렇게 빛이 생기니까 여기는 또 빛이 있으니까 환하고 그림자가 지니까 어둡고, 이런 사진 찍기 진짜 어렵죠. 밝은데 그림자도 생기고 또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럼 빛을 카메라가 과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빛을 받아들일 때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평균 분할을 해서 빛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알아서 빛의 양을 측정해 가지고 사진을 알아서 찍어줍니다 하고 이렇게 저런 걸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찍으면 찍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안에는 그냥 자동으로만 찍는 기능이 아니라 수동으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얘는 검었잖아요. 검으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어둡게 나오죠. 검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는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 빛을 과도하게 올려줘요. 자, 이 사람은 환하죠, 환해. 얼굴이 지금 빛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카메라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이 빛이 너무 양이 많아.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럼 좀 줄여줘야겠네 하고 찍어줘요. 빛이 많으면 많은 대로 찍고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찍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없으면 밝게 찍어주고 빛이 많으면 어둡게 찍어줘요. 그래서 보기 좋은 사진을 찍어줘요. 그거를 우리는 착각을 해. 내가 잘 찍고 있구나. 아니야, 내가 잘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알아서 잘 찍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랑 다르잖아요. 같은 배경인데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사진하고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려워요. 특히 얘 보세요. 얘는 하얗죠? 하얘니까 빛이 양이 많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 눈이잖아, 눈. 또 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알아서 찍어줘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왼쪽의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요? 빛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왼쪽에 이 사진은 빛의 양이 많다, 적다? 지금 바다에서 찍고 있잖아요. 뭉게구름 얼마나 빛이 많겠습니까? 쾌청한 하늘이죠?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죠? 밝으니까 어둡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보정을 한 거라고요, 보정을. 그러니까 뭉게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요.
자, 여러분 창가 있죠, 창가. 창 넓은 창가에서 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창가에 서서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찍힐까? 밖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근데 그 창가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꺼멓게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역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광. 그러니까 실루엣만 나왔죠. 그렇죠. 이런 사진을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실내, 어두운 실내에서 창문을 열면 빛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 주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냥 밖에 나가서 찍으시면 돼. 근데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빛이 많죠? 그림자도 많이 생기겠죠? 눈썹 마스카라 쫙 해서 눈썹에다 효과를 주고 막 멋있게 꾸몄는데 그림자가 심하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가에 어떻게 될까? 그림자 때문에 안 이쁘겠죠. 그래서 야외 촬영은 언제 하냐면 낮에는 안 해요. 아침에 찍든지 아침에 촬영하든지 아니면 4시 이후 5시 이후에 찍어요. 그래야 빛이 어떻다? 좋다. 자,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감동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아이씨, 컴퓨터가 왜 또 이 모양이노? 어쭈구리. 아,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성곽이잖아요. 성곽 왼쪽에 있는 거는요. 오른쪽은 강강솔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S자죠. S자 휘어져 있죠. 곡선이죠. 예뻐요. 이런 거 찍으면. 만약에 성곽을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기 타고. 그럼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자로 잰 듯한 이렇게 건물 짓듯이 진짜 않잖아요. 성곽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거. 대관령, 한계령 보면 어떻게 돼요? 한계령이 직선으로 돼 있지 않죠? S자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계곡에 물 흐르는 물. 얘가 폭포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S자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찍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허리 라인, 힙 라인 있잖아요. S자 곡선. 그러니까 그게 멋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구도, 대각선 구도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이 왼쪽에 계단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남산 올라가는 계단인데 얘가 정면에서 보면 사다리꼴로 돼 있죠. 근데 왼쪽을 잘라버리고 오른쪽만 이렇게 치중을 해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한쪽만 기울어졌잖아. 그러니까 좀 불안스럽게 보이지. 그 다음에 이 언덕배지 위에 침엽수가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각선이고 나무는 수직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성 녹차밭에 가면 보성 녹차밭이 평지가 아니라 언덕배지란 말이야. 경사가 아주 심해요. 그거를 옆에서 보면 어떨까? 경사진 곳에 차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차나무가 자라잖아요. 거기 찻잎 따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되게 느낌이 강해요. 근데 약간 불안스러운 느낌, 불안정한 느낌은 있지만 강하게. 예. 그러니까 불안스러우니까 잘 안 쓰겠죠. 대각선 구도 이런 거. 물이 흐른다든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거를 수평으로 찍거나 수직으로 찍거나 대각선으로 찍으면 되게 뭐랄까 힘찬 느낌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런 거. 항아리. 예. 땅이 갈라진 거 요런 거는 뭐랄까 여기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갈라진 땅에서도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양대, 국기 계양대 같은데 이렇게 중앙에서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면 어떻게 둥그렇게 보이죠? 둥그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좋아하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공작새 펼쳐져 있는 거라든지. 예.
삼각형 구도가 제일 보기 좋아요. 거꾸로 역삼각형이면 어떨까? 오우, 막 위험해, 불안해, 굉장히 마음이 불안스럽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직사각형으로 짓죠? 건물 직사각형으로 짓잖아요. 63빌딩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래가 넓고 위가 좁죠? 63빌딩은. 거꾸로 위에가 넓고 아래가 좁은 건물은 없어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내 눈과 멀면 작게 보여요. 그걸 왜곡이라고 하죠, 왜곡. 그러면 건물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이렇게 위는 좁고 아래가 넓게 보이죠. 근데 안정적이지, 이게. 안정적이지. 자, 사람을 찍을 때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찍을 때 어떻게 찍을까요? 엄마는 키가 크고 애는 작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찍어요? 앉아서 찍어줘야지. 키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찍잖아. 어떻게 찍어요? 위에서 찍잖아. 아까 우리 이거 서류 같은 거 찍을 때 내 편한 대로 찍었잖아요. 똑바로 찍어주지 못하고 비슷한 위 찍었잖아요. 그럼 엄마가 눈높이를 안 맞추고 위에서 찍으니까 애 머리가 크게 보이는 거죠. 머리가 가깝잖아, 얼굴이. 대갈장군이 되는 거예요. 키는 작아 보이고 얼굴 커 보이고. 그럼 거꾸로 애들을 찍을 때는 계단 같은 데 올려놓고 찍어야 돼요. 계단 같은 데 올려놓고. 아니면 엄마가 앉아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어주면 좋은데 불편하면 애들을 계단 위에다 올려놓고 내 시선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찍으면 밑에도 올려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보여요. 그냥 모델 같은 거 찍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어야 돼. 근데 이제 바지나 긴 치마를 입었으면 괜찮은데 짧은 치마 입은 경우에 아래에서 찍게 되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주먹을 앞에 내밀잖아요. 처음에 포즈 취할 때. 그럼 주먹 가까이 찍으면 주먹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그 성인 화보 같은 거, 맥주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비키니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달력에 찍혀 있는 사진을 보면은 뭐랄까 가슴이 좀 많이 부각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 쪽에 가까이 가서 찍으면 가슴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찍으면 허리는 잘록하게 나오고 가슴은 크게 나오는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보정을 하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진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3등분할 하는 것도 좋아요. 3등분할. 하늘, 여기 유채밭, 그 다음에 이제 돌담, 이렇게. 그래서 저쪽 하늘,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저쪽에 하늘, 나무, 풀밭. 이쪽에는 하늘, 그 다음에 나무, 바위, 그 다음에 나무. 3등분. 위에가 많으면 불안해 보이고, 아래가 너무 많아도 답답해 보이고, 약간 중간에 3등분이 좀 고루고루, 요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런 거 좋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찍는 거죠. 우리 그 궁궐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궁궐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가도 다리 교각. 다리 교각의 중간에 가면 앞쪽에는 크게 보이고 저 멀리 있는 데는 작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찍어줘도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버스 손잡이 있죠. 지하철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가 쪼르륵 매달려 있잖아요. 손잡이 칸이 쭉 보이잖아. 그러면 손잡이 칸에서 이렇게 찍으면 앞에 손잡이 안에 그 다음 손잡이가 안에 보이고 요렇게 보여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예. 요런 것도 우리 많이 찍어요. 이렇게 원형 구조도 좋죠. 원형 구조 굉장히 좋아요. 김밥 같은 걸 썰어서 단면을 찍을 때 굉장히 좋죠. 김밥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삼각김밥도 있겠지. 삼각김밥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 아래가 넓게 나와야 되고 위에가 뾰족하게 나와야 되겠지. 거꾸로 매달아 놓고 찍으면 안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구조. 이렇게 풀립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이슬이 맺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뭐 다리 같은 거 찍었는데 하늘, 물. 다리가 갈라놨잖아. 근데 해가 뜨네. 이런 거 이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비만 찍으면 안 이쁜데 나비가 꽃에 앉았잖아. 그쵸? 나비. 그래서 이런 사진 찍을 사람들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나비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담아서 갖고 다닌대요. 그러면 나비가 추우니까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꽃 위에다 올려놓으면 얘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못하고. 그 사진을 차깍차깍 찍고 다시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나비가 어느 세월에 여기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꽃은 있는데 나비가 없잖아. 그럼 나비가 언제 날아올 줄 알고 거기서 몇 날 며칠 기다리고 앉아있냐고. 그 나비를 갖고 다닌다니까. 큰 나비 이런 거를. 예. 많이들 해요.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거를 찍고 나서 남이 또 찍으면 안 되니까 얘를 딱 꺾어버리죠. 동강에 가면 할미꽃 있잖아. 동강 할미꽃. 그 동강 할미꽃이 유난히 다른 지역하고 달리 거기만 생장하거든요. 바위 위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동강 할미꽃이 잘 피거든요. 그럼 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그 바위에 핀 동강 할미꽃을 찍고 나서 할미꽃 다 꺾어버려요. 딴 사람 못 찍게. 사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운 짓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고 나면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리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예. 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하잖아. 그럼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만 내도 좋지. 여기 지금 오른쪽에도 보면 발자국 많이 생겼잖아요. 왼쪽에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찍고 나서 잘라버리면 발자국 없이 딱 그렇게 연예인들 포즈만 취한 것처럼 보이게끔. 자,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다른 사진을 뭔가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쉬운 거는 아닌데 제가 구조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저기 책자에 거기 우리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인물 촬영하는 거를 좀 볼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너무 가깝죠, 지금요? 왼쪽에 있는 인물, 앉아있는 인물이 작죠? 오른쪽은 크게 보이죠?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이 지금 피사체 모델하고 사진 찍는 사람하고 거리가 멀죠? 가까이 가면 사진이 크게 나오겠지. 아니면 멀리 사람을 세워놓고 카메라에서 줌을 당기면 어떨까? 줌을 당기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확대가 되겠지. 근데 그렇게 확대되는 것보다는 카메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크게 나오겠지. 우리 스마트폰은요, 줌을 당기면 위험해요. 카메라에는 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고가의 카메라들, 요즘 나오는 뭐 갤럭시 S10, 갤럭시 노트 9 이런 최신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카메라 렌즈가 좋아요. 광학줌이라 그래. 광학줌. 그런데 저렴한 스마트폰은요, 디지털 줌이에요.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나온단 말이야. 이거 확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카메라 렌즈를 확대하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혀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스마트폰은요, 몸줌이라고 해서 몸이 가야 돼, 카메라가. 그렇게 카메라가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찍어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가까이 가면 가족이나 연인이 아닌 이상은 좀 부담스럽겠죠. 코앞에 와서 찍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한 2m, 1, 2m는 거리를 두고 찍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되지. 자,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가 뭘까요? 배경을 보세요. 배경. 왼쪽 배경의 담장이 선명하지만 오른쪽 배경의 담장은 흐릿하죠. 오른쪽은 아웃포커싱 사진이라 그래. 뒷배경을 날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방법은 뭐냐면요,
카메라하고 피사체, 모델하고 가까이 가서 찍으면 이렇게 돼요. 물론 렌즈를 좋은 거를 쓰면 멀리서 확대를 시키면 줌이 당겨지면 피사체가 오른쪽이 배경이 뿌얘지는 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는 그게 어려우니까 카메라를 살짝 피사체 가까이 가세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배경은 멀리 두고 찍는 거예요. 가까이 배경을 두고 찍으면 안 돼요. 아실 수 있죠? 왼쪽은 선명한데 오른쪽은 뿌옇잖아요. 그렇죠? 왼쪽은 뿌옇죠. 예. 자, 몇 가지를 메모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첫째, 카메라와 인물은 가깝게, 배경은 멀리. 예. 요즘 스마트폰이 성능이 좋아져서 줌을 사용하면 더 좋다. 예. 과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줌이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광학 줌이 아니라 디지털 줌이라서 모자이크 확대하듯이만 나와서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줌을 사용하면 더 좋죠. 요즘 그 소형 디지털 카메라 중에는요 1000배 줌이 있어요. 1000배 줌. 1000배가 아니라 1000mm. 1000배 줌 될 거예요. 저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중계역 저기 어디에 있는 사람까지 촬영이 가능하게끔 굉장히 성능이 좋게 잘 나와요.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그림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죠? 밝다 어둡다? 밝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생기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겠죠. 빛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표정이 일그러지죠. 일그러지지. 예. 그래서 흐린 날이 더 좋다.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외 나가서 찍으려고 봤는데 배경이 참 좋아서 배경을 딱 두고 찍으려고 그랬더니 눈이 부시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자를 쓰시면 안 돼요. 모자 때문에 그늘이 더 생겨요. 자, 등산 모임에 갔어요. 등산 모임을 가면 이제 출발할 때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하산하면 땀, 얼룩 이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땀, 얼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고 싶을까요? 안 되지. 싫어야지. 그러니까 출발할 때 찍어야, 출발할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오셨었잖아.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모자도 안 썼단 말이야. 헤어스타일 멋있게 꾸미고 오신 거를 촉촉촉 인물을 찍어야지. 그리고 이제 뭐 올라갈 때 땀 삐질삐질 흐를 거 아닙니까? 뭐 햇살이 높으니까 이제 막 모자도 쓰고 선캡도 쓸 거 아닙니까? 선글라스 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산해서 찍는다고 안경 벗고 모자 벗으면 자국 다 나잖아. 못 찍지. 그리고 이렇게 V 뭐 이렇게 하고 찍는 건 하지 마세요. 짠 하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내밀고 찍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안 이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디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이제 선생님들 모임을 하면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제가 사진을 찍어 드렸어요. 그럼 무조건 V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라고. 애들도 아니고 왜 그거 찍냐고.
인물을 자연스럽게 멋있게 찍어주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2명, 3명 찍는 것보다는 독사진을 찍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예. 2명, 3명을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안 가져가. 옆 사람보다 내가 못나게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안 가져간다 이거야. 독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찍혔잖아요. 내가 제일 예쁘잖아요. 다 가져가죠. 예. 인물 사진은 요 정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행 가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요? 풍경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에펠탑을 찍는다 그러면 에펠탑은 어떻게 될까요? 배경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 뒤편에 에펠탑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배경을 기준으로 딱 찍으려고 그러면 철탑만 보일 거 아니야, 철탑. 그게 에펠탑인지 어떻게 알아? 동네에 있는 성전탑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에펠탑을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 멀리서 찍어야지, 멀리서. 에펠탑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놓고 내가 착 셀카를 찍든지 누가 찍어달라고 하면 뒤에 에펠탑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펠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지. 에펠탑을 굳이 그 철탑을 찍겠다고 찍더라고. 쇳덩어리를. 그리고 거기서 단체 사진 찍겠다고 막 나래비로 서 있잖아요. 찍으려고 하면 누구 찍으잖아. 찍으려고 하면 누구 지나가. 누구 찍으려고 하면 띠리 전화가 와. 야 잠깐만. 못 찍어. 거기서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자, 여행시 중요한 거. 초보자들이 잘 모르는 게 무조건 촬영하면 안 된다. 이번 여행 가서 뭐 봤냐 그랬더니 뭐 보긴 봤는데 찍긴 찍었는데 모르겠네. 안 되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보다 눈에 담는 게 더 좋다. 내 눈에 담아와야지. 여행을 갔는데 눈으로 쫙 봐야 되잖아요. 눈에 담아와야 되는데 눈에 담지를 못하고 그냥 카메라 셔터만 눌렀단 말이야. 차각차각 찍었단 말이야. 찍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갔다 와서 어디 구경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행 가면 카메라를 갖고 가는 습관 때문에 찍사가 돼. 찍사. 무조건 저보고 찍어달라는 거지. 선생님 저 좀 찍어주세요. 찍어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구경을 못하는 것도 있고 찍고 나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안 찾아가. 그렇게 촬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눈에 담는 게 좋죠.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 있잖아요. 그럼 눈에 담는 게 좋잖아.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사진을 찍어놓고 에이 잘 안 나왔네 이런단 말이야. 관광지에서는 사진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찍으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남의 촬영을 방해하지 말자. 제발. 이거는 아주. 정동진에 가면 일출 장면 찍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셀카봉을 뒤밀고 막 찍어요. 거기는 진짜 취미나 이런 거로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와서 카메라 삼각대 받쳐놓고 쫙 해놨는데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카메라 삼각대를 막 건든단 말이에요. 그럼 미안해요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카메라 떨어지면 어떻게 해? 고장나면. 그리고 촬영하는데 카메라 렌즈 앞으로 뭐가 휙 와. 셀카봉을 뒤밀고 찍다가 에이 잘못 찍었네. 딴 사람들은 방해놨잖아. 딴 사람들 촬영에. 이건 안 돼.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찍었으면 본인이라도 남겨놨잖아. 본인도 못 찍어. 일출은 못 봤어. 사진도 못 찍었어. 정동진 왜 갔어? 그 눈에 담아오는 게 좋지. 그는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그렇죠?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올리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다른 사람 촬영하는 거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거. 다른 거를 좀 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진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처럼 찍으려 그러면 촬영하는 사람이 몸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지, 그렇지. 예. 자, 그럼 이거는 어떤가요? 어느 사진이 좋아요? 오른쪽이 환하게 잘 나왔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꽃나무 밑에 들어가서 찍은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꽃나무 배경을 뒤로 놓고 찍은 거예요. 예. 이거는 잘못 찍으면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환하게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죠?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예. 잘못하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그렇죠? 얼굴로. 예, 흉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보세요. 여기 굉장히 껌껌하죠? 여기는 오른쪽은 환하죠? 예. 이거는 움직이는 거를 촬영하느라고 어려운 거예요. 자, 애가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오는데 그거를 착 찍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럼 카메라가 인라인 타는 어린이를 따라가다가 착각 찍어야 돼. 따라가면서 카메라를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내 앞에 왔을 때 착 찍어야지. 내 앞에 애가 지나갈 때마다 탁 찍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이거 잘 찍혔죠. 자전거 오는 사람을 탁 찍으면 자전거가 빨리 지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요 뒷배경은 선명한데 애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는 선명한데 뒷배경이 뿌옇죠? 흔들렸죠? 애가 오는 걸 맞춰서 오다가 착 찍는 거예요. 그걸 패닝이라 그러는데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예. 자, 이 사진이 좋을지 이 아래 사진이 좋을지. 왠지 여기는 펜지꽃이 피어 있으니까 보기 좋죠. 그렇죠? 이것도 그냥 저 뒤에 아파트가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는 거랑 같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좋죠. 이런 배경을 잡아서 촬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크로즈업을 해서 찍는 거죠. 줌을 당겨서 찍는 방법도 있고 카메라 렌즈를 이 꽃에 가까이 대고 찍는 거죠. 가까이 돼서. 예. 자,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겠지만 꽃 무더기로 찍을 거냐 아니면 이런 거죠. 숲을 찍을 거냐 나무를 찍을 거냐. 자, 이거는 뭐다? 여기 있는 석상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찍었잖아요. 석상이 위주로 나온 거고 오른쪽은 뭐다? 예, 석상이 중간에 나왔죠? 중간에 나오니까 안 이뻐요. 얘가 지금 얼굴이 오른쪽을 가리키잖아요. 오른쪽에 잘 자라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시선 처리가 잘 되는 거죠. 얘는 왼쪽에도 뭐가 많잖아요. 이거는 오른쪽은 사진이 잘못 나온 거죠. 이 사진이 좋을까요? 이 사진이 좋을까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낫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나무를 위에서 올려 찍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양보드를 밑에서 위로 찍은 거고요. 보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 누워서 찍는 것도 있죠. 누워서. 잔디밭에 누워서. 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렇죠? 좋잖아요. 진달래꽃 피어 있는 거하고 이런 것들. 자,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사진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오른쪽 사진이 뿌옇게 이렇게 물이 안개처럼 내려오죠? 얘는 물이 이렇게 튀듯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셔터 스피드라는 거로 촬영하는 건데, 셔터 스피드. 예. 스마트폰 보면 셔터 스피드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착 찍을 거냐, 착각하고 길게 찍을 거냐. 길게 찍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예.
벚꽃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진해를 많이 가겠죠. 그렇죠? 여의도에도 있잖아요. 윤중로 가면은 시끄러워서 못 있어요. 여러분들 벚꽃 촬영하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현충원이에요. 동작 현충원. 여기 가면 능수벚꽃이라고 있어요. 능수벚꽃. 능수버들처럼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있어요. 동작 현충원에. 현충원은 또 아시다시피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떠드는 사람 없어요. 거기는요 조깅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깅도 해요. 코스가 있어서. 원래 현충원 안에서는 뛰어다니면 그런데 그 조깅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쾌적해요. 떠드는 사람 없으니까 촬영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예. 자, 만약에 여의도 연중로를 간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을까요? 벚꽃나무 안에 들어가서 찍죠? 그렇게 찍지 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배경은 멀리. 배경은 멀리. 저기 용인에 가면 용인 자연농원 옛날에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튤립 축제를 해요. 튤립 축제. 그 다음에 저기 마포 난지공원 아시죠? 그렇죠? 거기 가면 가을에 코스모스 이런 것도 하고요. 억새축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제발 그렇게 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 실수하는 게 코스모스 그 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진 찍는 포토존이 있어요. 코스모스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사이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겁니다. 자, 용인에 에버랜드에 가서 튤립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튤립 축제를 할 때 거기에 포토존이 있단 말이에요. 포토존이 있는데 이 포토존에 연인이 만약에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야 나 사진 찍어줘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한껏 준비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딱 사진을 찍죠. 그럼 포토존에 여자친구 딱 앉혀놓고 카메라를 딱 줌을 당겨서 찍으면 여러분 튤립이란 꽃 아시죠? 네. 저는 세상에서 이 튤립만큼 아름다운 꽃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색상이 화려합니까? 빨갛고 노랗고. 사진을 딱 찍고 나서 남자친구가 딱 하는 말, 와, 꽃 이쁘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헤어져. 자기 너무 예쁘다. 튤립보다 더 예쁘게 나왔어. 라고 해야 되는데, 튤립이 예쁘거든. 아, 꽃 예쁘다. 그러지. 그럼 우리 헤어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될까? 포토존 찍으면 안 돼요. 튤립밭이 있단 말이에요. 튤립밭. 밭을 배경으로 멀리서 촬영을 해야 돼요. 튤립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 포토존에서 찍지 말고 한칸 떨어져서 한 10m만 떨어져서 그러면 튤립 배경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물이 더 예쁘지. 자, 여의도의 윤중로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벚꽃나무에 매달려 갖고 찍는단 말이야.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어떤 일까지 하느냐, 그 꽃가지를 잘라 가지고 귀에다 걸죠. 여러분 꽃은요 함부로 귀에다 꽂으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꽃 꽂아가지고 머리에 꽂고 다니신 적 있어요? 어릴 적에 철이 없을 때. 어른이 돼서 꽃을 머리에다 꽂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광년이라 그랬지. 광년이 미칠광자 써가지고. 예. 저거 예전에 동막골 영화에 보면 거기에 꽃을 꽂아놓고 막 좋아갖고 날뛰는 여자 아가씨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막 멧돼지 막 쫓아오니까 멧돼지 잡아가지고 하고 모르고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곡물 창고에다 던져가지고 막 팝콘 터지듯이 다 터지고 그랬잖아요. 꽃은 절대로 들고 찍거나 꽂고 찍으면 안 돼요.
꽃보다 예쁜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꽃이 제일 예쁘죠. 예외로 하나, 결혼을 앞둔 신부, 결혼식 입장을 하는 신부는 꽃을 들고 찍죠. 부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봐라, 나는 이 꽃보다 예쁘다 라고 들고 찍는 거예요. 그날 신부는 화장을 아주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그 부케 꽃보다 더 예뻐요.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는 꽃을 배경으로 찍어야지, 꽃을 들거나 머리에 꽂고 찍으면 안 이뻐요. 꽃이 더 예쁘지. 예. 그러면 어떻게 알아? 나무에, 벚꽃나무에 매달려서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벚꽃나무가 있는 곳 앞에서 한 10m 떨어져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벚꽃 배경이 쭉 보이잖아요. 그럼 벚꽃에서 찍었잖아. 그렇게 찍으셔야 돼요. 벚꽃. 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배경은 멀리. 자, 이번에는 카메라 앱을 좀 볼 건데요. 카메라 앱. 여기 있는 카메라 FV나 시네마 FV는 전문가들이 촬영하는 방법들을 쓰는 건데, 일단은 이거 말고 일반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한번 볼 겁니다. 왜? 왜 또 끊어졌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 거예요. 연결을 하고요. 네, 연결은 됐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해서 보면은요, 이 바탕에 이제 저 카메라 앱이 있어요. 자, 이거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카메라 앱은 이겁니다. 가로 세로 확대해 놓고 볼 수도 있고요. 회전해서 돌려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지 마시고 가로로 찍으세요. 가로로. 피사체를 가로로 찍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은 쓰기에 가로로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가로로 쓰기 편해서 세로로 많이 찍어요. 가로로 아니라 세로로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많이 찍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약에 제작을 하거나 편집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로로 찍는 습관을 가지세요. 에펠탑을 찍더라도 가로로 찍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내 편한 대로 찍는 게 아니에요. 얘를 촬영한 목적이 뭐냐 이거지. 그냥 핸드폰으로 볼 거라면 세로로 찍으세요. 핸드폰에서 볼 요량으로 찍는 거라면 세로로 찍으시지만, 이거를 차후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으로 내가 편집을 할 목적이라 그러면 가로로 찍으셔야 돼. 가로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건 뭐죠? 여기 잠깐만,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는 저를 향하는 거죠. 그렇죠? 저를 향하는 거고, 이건 여기를 찍는 거고. 이쪽엔 뭐가 있나요?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환경 설정 확인하셨어요? 카메라 앱 쪽에 보면 환경 설정하는 거 있어요. 환경 설정.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얘를 보시면은 이게 사진 크기는 무조건 와이드로 찍으세요. 와이드 16대 9로. 해상도가 제일 높은 애가 요건데 4.3 비율보다는 16대 9 비율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모니터가 대부분의 16대 9거든요. 이제는 요거로 찍으세요.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16대 9로 찍으시고, 사진의 크기, 동영상의 크기가 있는데 동영상 크기도 제일 큰 거로 찍으세요. 아까 인스타그램 질문하셨잖아요, 선생님. 인스타그램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는 1대1로 찍으시는 거예요. 1대1로. 1대1로 찍어야 사진이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정사각형으로. 자, 제가 이거를 가로로 다시 세로로 바꿔 볼게요. 세로로 찍을 때 정사각형이 나오니까 어떨까요? 정사각형 나오니까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 위주로 올라가요. 인스타그램은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아닌 이상은 사진의 크기는 무조건 뭐로 한다? 갑자기 뭐야 자꾸만 이런 게 나와. 사진의 크기는 무조건 16대 9 가장 큰 거로 만들고. 전 타이머를 놨어요. 착각 누르는 순간 찍히니까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타이머를 줬는데 타이머 사용을 안 하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렇게 착각 착각 하고 찍히는데 타이머를 주게 되면은 2초 타이머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진 찍으면 찍히죠.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3장 찍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카메라의 기능에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 환경 설정 안에 들어가면 제 카메라가는 여기 3장 찍는 기능이 있어요. 3장. 그럼 자동으로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자,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거 찍게 되면은 착 해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장면 3번 찍기는 재미없지. 그런 방법도 있죠. 그렇죠? 다시 뭐야? 오후 전화를 걸었네 모르고. 전화 끊고. 뭐가 나오니까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 다시 타이머를 어떻게 했다? 3장 촬영 안 한다고 하고 2초. 그러니까 멀리서 셀카봉 세워놓고 찍으려면 5초, 10초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사용 안 함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진이 흔들림이 없어서 좋아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주고 찍는 거하고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그건 뭐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요. 안내선. 사진을 찍으려고 보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그렇죠? 가로 세로 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이 보이면 아무래도 수평이 제대로 잡혔는지 수직이 제대로 잡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보면서 찍으시면 좋지.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음량 버튼 누르기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볼륨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볼륨 조절하는 거. 얘를 이용하면 확대 축소가 되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사진이 착각 찍게 할 건지 이런 거. 근데 확대 축소하셔도 되죠. 그렇죠? 자, 확대 축소하게 되면은 자, 이제 줌을 당기면 여기서는 안 움직이네. 이 핸드폰에서는 안 움직이네.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편 이 화면을 돌려놔서 그런지 안 돌아가고 있네. 그 요건 뭘까요? 여기는 요건 뭐야? 요거 얘는 요건 뭐지? 후레쉬죠. 그렇죠? 후레쉬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진 찍으면 이게 자동이라고 돼 있나요? 자, 이건 후레쉬가 항상 켜지는 거죠. 그래서 사진 찍으면 번쩍거리고 찍고, 요거는 후레쉬가 안 터뜨리는 거고요. 요건 자동이니까 여기 어두운데, 제가 어두운 데를 비치고 있으면 여기 어둡잖아요. 그렇죠? 이 어두운 데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사진 찍으면 후레쉬가 터지고, 밝은 데를 향해서 찍으면 어떻게 된다? 후레쉬 안 터지겠죠. 그렇죠? 밝은 데는 후레쉬가 안 터지고, 어두운 데 가면 이렇게 어둡잖아요.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그럼 얘를 후레쉬를 번쩍 터뜨려서 찍어주면 아무래도 좀 사진이 환하게 잘 보이겠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후레쉬를 자동으로 맞춰놓고 찍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모르고 후레쉬를 터뜨리면 안 되는 곳에서 찍을 때 후레쉬가 번쩍 터질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회의하는데, 그리고 여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갔는데 찍으려고 했더니 후레쉬가 번쩍 터져버리면 난리 나죠. 오해 살 수 있어요. 후레쉬는 안 터뜨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꼭 후레쉬를 터뜨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직접 내가 후레쉬를 세팅하고 찍으셔야 돼요. 자동으로 놓으면 안 돼. 위험해.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애기들이 햇살이 강한 곳에 눕혀 있지 않잖아요. 조명을 형광등도 환하게 안 켜놓잖아요. 애기들 있는 방은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이모, 고모들, 삼촌들이 와서 애기 이쁘다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후레쉬가 번쩍번쩍 터지죠. 애기들은 후레쉬 불빛이 터졌을 때 눈을 못 감아요. 그럼 눈 실명답니다. 심하면. 위험해요.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죠? 기능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닐라, 깊이 있게 숲속에서 영화처럼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이런 효과들을 적용하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촬영하시는 거고요. 예. 숲속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보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뭐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시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아까 전면, 후면. 요건 이제 비디오 동영상이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파노라마는 어떻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노라마 이건 파노라마라고 있잖아요.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를 찍게 되면은, 자, 파노라마 맞춰가지고 사진 찍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찍고, 이렇게 각도 맞춰서 찍고, 또 각도 맞춰서 찍으면 아까 그렇게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 장의 사진이 합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찍으시는 기능이고, HDR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HDR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이 아주 잘 나와요. 어두운 데는 어둡고 밝은 데는 밝은 쪽으로 잘 나와요. 지금 GIF인가 해가지고 그 사진이 연속 움직이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어떤 거요? GIF요. 그 사진 연속으로 나오는. GIF요? 네, 그게 카메라 기능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모르는데 저는 모르겠고요. 자, HDR을 찍게 되면은 찍었나요? 만약 HDR을 안 찍고 그냥 일반 기능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야간 모드, 이건 파노라마 모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HDR을 찍지 않고 바로 찍는다고 생각하면 자동이잖아요. 자동. 이렇게 찍었을 때하고 이렇게 찍었을 때하고, 자, 만약에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 찍은 거하고 이 사진 찍은 거하고, 이건 HDR로 찍은 거고 이건 일반 찍은 거거든요.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여기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산에 가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고 밝은 데도 있잖아요. 밝은 곳에 가서 어두운 데를 찍거나 어두운 데 가서 밝은 곳을 찍으면 사진이 엉망으로 나와요. 그런데 HDR 기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요, 밝은 곳은 밝게 나오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나와요. 그래야죠. 카메라는 보편적으로 빛의 양을 측정해서 평균을 내서 찍는 거예요. 평균을. 그럼 밝은 곳을 향해서 찍으면 밝게 안 나와요. 그걸 어둡게 맞춰서 보편적인 밝기로 찍어주거든요. 어두운 데를 향해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밝게 나온다니까 어두운 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HDR 기능을 이용해서 찍게 되면은 그게 된다는 얘기죠. HDR 사용으로 넣는 게 좋아요. 예, 아니 그렇게 해놓고 찍고 또 다음에 찍을 때 HDR을 선택하고 찍고. 아, 그럼 꼭 평소에 뻔한 해제를 되나요? HDR을 계속 지정을 해놓고 촬영하시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커요. 평상시에는 그냥 찍으시고
HDR 기능으로 촬영하실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찍지 마시고. 지금 그 와이파이를 설정해 놓으면 배터리가 그냥 계속 다른 거예요? 와이파이를 그거는 이제 핸드폰 기능 중에 보여드릴게요. 와이파이를 여기다 이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면 전 와이파이를 꺼놨는데 와이파이를 설정해 놓으면 지금 우리 센터 강의실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와이파이를 찾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 나가면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터리 소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와이파이를 못 쓰잖아요. 그 와이파이를 꺼놓고 써야 돼. LTE 모드로 쓰든지. 지하철역에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그때는 와이파이를 켜놔야 돼요. 그럼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네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예요. 블루투스 헤드셋을 쓰는 경우라면 얘를 선택을 해놓고 써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쓰거든요. 그럼 블루투스 꺼놔야지.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블루투스 장비를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배터리가 가야 되는데 1시간 만에 끝난다 이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더 커지죠. 그런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여기 카메라 기능도 예를 들어서 내가 HDR 기능을 사용할 것 같으면 HDR 기능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안 쓰는 거고. 여기 프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프로라는 기능을 열어보시면 프로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어요. 보정.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환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둡게 찍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찍어. 그래서 안 나오면 에이 잘못 찍었네 그러고 잘 나오면 자기가 잘 찍은 줄 알아. 아니야. 보정을 해야 돼. 보정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환하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어떤 거요? ISO란 기능은요. ISO란 기능은 빛의 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빛의 감도. 빛의 감도란 얘기는 뭐냐면 빛에 반응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200이었을 때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800이었을 때는 빛이 더 많아지게 오는 거거든요. 빛이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울렁울렁 되지 않아요? 여기? 울렁울렁 보이잖아요. 그 ISO 값을 저는 낮춰놓고 찍어요. 낮춰놓고. 그 울렁거리는 게 없어요. 아니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요거로 찍었을 때 프로 기능이 어때요? 프로 기능이 선생님 카메라에 안 보이세요? 있었는데 지금 뭐 붙였겠네. 그 카메라 모델마다 이 프로 모드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ISO, 뭐 화이트 밸런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참 어렵죠. 근데 대부분 다 자동으로 찍어주는 건데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 보정, 노출 보정, 밝게 어둡게 꾸미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사진 찍으실 때 도움이 돼요. 노출 보정. 예,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면 사진을 더 고급스럽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밝게 어둡게. 일부러 밝게 찍어줄 때가 있고 일부러 어둡게 찍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어딘가에 있을 텐데 메뉴판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구매하시거나 그러면 핸드폰 설명서가 있단 말이야. 간편 설명서 말고. 자, 예. 자,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여기 가면 이렇게 핸드폰 모델인데 이게 설명서예요. 핸드폰 설명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 727S인데 이게 핸드폰 제 설명서예요. 요거. 여기에 사진을 어떻게 찍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걸 책자로 줬는데 지금 안 줘요. 인쇄비가 비싸니까 안 주고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모델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갖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요 핸드폰이 이제 모델에 따라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표시가 어떻게 돼 있다. 이거 갤럭시 S10 5G 모델이에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쓰는 건데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설명서를 받아놨어요. 유심칩을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기는 마이크로 SD가 안 들어가요. 갤럭시 S10 5G 모델에는 마이크로 SD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자체 공간이 크게 나왔어요. 512기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SD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 설명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가 있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활용하시면 되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잘 쓰셨잖아요 핸드폰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까 다 정리해드리면 요거예요. 카메라와 인물은 좀 가깝게 찍으시고 떨어져서 찍지 말고 뭐 이상가족처럼. 그 다음에 배경을 좀 멀리해서 찍으면 배경이 좀 부드럽게 나와서 쉽게 말하면 배경이 부드럽게 흐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줌을 사용하면 더 좋고. 여행을 할 때는 무조건 촬영하면 안 되고 욕 먹을 때가 있고 심지어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남들이 찍는 걸 보고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의 촬영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겠고 그런 것만 하시면 잘 되죠 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